사실 그동안 차 없는 날에 대해서 학창 시절에서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차 없는 날이 왜 생기고 이제 차량 오부제나 이런 게 왜 생기는지에 대한 그때 들었던 이유는 이제 탄소 배출량 감소에만 사실 그쳤었거든요. 그동안의 인식은. 근데 오늘 해주신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용차가 없는 상태에서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그 이동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경험할 것인지를 좀 그런 걸 더 염두에 둔 것 같아서 이렇게 인식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또 차 없는 거리도 이제 원주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요것도 또 저희가 모르는 다른 배경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아서 좀 궁금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말씀해주신 그 소장님 사례 중에 소장님도 직접 이제 관여를 해서 진행했던 게 이제 내년에 10주년이 되는 수원시 네. 사례가 있거든요. 그 얘기도 같이 좀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그냥 흥미진진한. 이클레이가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싶은 도시들이 회원으로 가입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도시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 하나가 이제 교통 체계를 어떻게 바꾸느냐죠. 그래서 이클레이에서는 무슨 개념을 이제 제안했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교통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사실 그 번역 단어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좀 얘기를 들어보시고 좋은 단어로 좀 바꿔주세요.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에코, 친환경 할 때 하는 에코 모빌리티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모빌리티인데 이것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컨셉을 합한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의 이동 체계는 에코 모빌리티 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이동체계로 만드는 게 지속가능한 도시입니다. 이게 이클레이가 회원 지방정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먼저 생태교통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동의 수요를 충족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수단이 뭐 있냐는 거예요. 뭘로 움직여요? 걸어가야죠. 차를 탈래도 일단.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에너지 휘발유를 쓰는 승용차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타겠지만 이거는 그걸 가진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자동차는 조금 후순위를 생각한다면은 모든 사람은 걸어야 되죠. 무엇을 이용하든 비행기를 타든 차를 타든 이게 모빌리티의 가장 기본 베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걷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야, 걷는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어? 내가 필요한 거를 걸어서 해결할 수 있어? 이 여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동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뭐가 있을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자전거. 그렇죠. 자전거가 그럼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자전거를 타고 내가 나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만큼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인프라를 공공이 마련했는가? 그게 두 번째 질문이죠. 그다음에 대신 먼 거리는 자전거로 갈 수 없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가는 먼 거리를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다고 생각하면 이건 대중교통 체계를 잘 만들어서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공공이 만들어야 되는 책임인데 잘 돼 있을까? 점검하는 거죠. 근데 대중교통이 아니고 특수한 목적으로 다른 곳을 가야 돼요. 나의 혼자의 특수한 이동 수요를 충족해야 될 때는 꼭 그거를 승용차를 소유해야 돼? 빌려 쓸 수 있잖아. 차를 공유하는 카쉐어링 같은 시스템은 왜 우리 도시엔 없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나의 소유해서 내가 매일매일 써야 된다고 하면 그때의 나의 개인 소유의 자가용을 생각할 수 있는 사회 이동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생태교통이에요. 개념은. 근데 그게 이제 현재 시스템과 다른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죠. 늘. 그래서 이클레이에서 뭘 고안했냐 하면 카프리는 카프리 윅은 일주일 동안 승용차를 빼고 사는 거지만 이거를 한 달 동안 승용차 없이 생활하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어느 도시가 어느 마을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공간에서 자동차를 뺐을 때 얼마나 많은 공간이 시민에게 들어올 수 있고 승용차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이 가능하다는 걸 체험한다면 훨씬 더 메시지가 클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개발하면서 제목을 붙였어. 뭐라고 붙였냐면은 이코 모빌리티 월드 페스티벌.
이거는 무슨 심각한 실험이라기보다는 축제처럼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도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시를 찾았죠. 쉽지 않았어요. 한 마을에서.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2사람 중에 1사람씩은 차를 갖고 있는데 그 차를 포기하는 일상, 그리고 자동차를 싹 뺀 그 마을의 모습을 구현한다는 도시가 어디가 있을까? 이런 걸 한 거죠. 근데 그걸 제일 처음으로 실현한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잖아요. 어디 수원이에요, 수원. 와. 수원에 여러분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화성 있잖아요. 네. 성곽. 네. 그 성곽이 이렇게 둥글게 있으면 그 성곽 안에 있는 마을의 한 4분의 1 정도의 구역을 이 프로젝트 구역으로 설정한 거예요. 오. 그래서 10년 전 2013년 9월 달 한 달 동안을 이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를 골목에 놔지 않고 마을 밖으로 다 뺀 거죠. 그리고 낮 시간에는 차량의 통행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았다고 생각했을 때 무엇이 어떤 일상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인프라를 더 추가해야 되는지를 실험하는 실험을 한 거죠. 그게 생태교통 우리 이제 국제 프로젝트였으니까 이코모빌리티 월드 페스티벌 인 수원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교통 수원 2013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을 해서 한 달 동안 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도 홍보 영상 같은 게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서 왜 이런 실험까지를 할 수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걸 했을 때 무엇을 고려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상상하시고 그걸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얻는 메시지가 많으실 것 같아요.